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오전에 이어서 그 5회는 26년도 우리 본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예산이 25년도에 대비해서 26년도는 한 84억 가량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주로 큰 액수는 뭐 도시철도과 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한 28억, 또 하나는 120억인데 그 도시철과는 그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액수가 25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줄어서 세입이 줄어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세출은 줄지는 않고 이제 세출은 한 10억 5,850만 원 증액됐는데 줄어든 데가 이제 보니까 기업투자과하고 도시철도과 그리고 특별회계가 그 감액된 비율이 높아요. 보니까 89.77%가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예산액이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구체적인 내역은 좀 다시 말씀드리고, 뭐 계속비 사업은 아까 25년도 3차 추경에와 동일하게 그 변경된 건 없잖아요. 따로 있습니까? 주로 우리 도시재생 관련돼서 스마트 도시과인데. 예, 특별한 변경은 없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26년도 그 지방채 발행계획 의회 의결 내역이 이제 25년도 9월 19일 제 258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가 의결했어요. 그래서 26년도 총 발행 액수가 337억 정도 되는데 보면 뭐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또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평택 동부화고속도로 뭐 이런 등등해서 해당되는 거는 이제 두 개 사업인데, 그럼 총 보면 136억이 26년도 지방채 발행인 거죠? 미래도시 전략국에서는. 네, 맞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거기는 36억 9,700만 원. 네, 맞습니다. 예. 보니까 뭐 이자율 같은 게 오히려 보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율이 2%예요? 지금 1.8%에 대한 부분입니다. 1.8%예요? 이건 변동금리라든지 조금 뭐 우리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변경이 있는데 현재는 1.8%. 네, 이제 그 확정 시에 거의 1.8%부터 시작되는데요. 거의 균등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역 그 부분의 지방채는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건 3.34%. 네, 맞습니다. 이것도 6개월 변동금리. 네, 하여튼 뭐 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좀 주시해서 또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두 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우리 포순 국가산단 그 관련해서 그 임대료 주는 수입이 있잖아요. 네, 그 액수를
임대료 받는 세외 수입 그 내역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산단을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임대료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내역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임대료가 있고 하나는 공업용 수 관로 매설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합쳐서 하여튼 1억 7,400이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1,100만 원이 오히려 감됐어요.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년도에 이제 세입을 잡을 때 이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추계해서 잡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금년에 이제 세입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 본 예산 대비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작게 잡혔는데 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업용수 관로 매설 부지 사용료는 이게 기한이 제한돼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매설이 돼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같은 그 우리 집값해서 요율 곱해서 뭐 감면 사항 있으면 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히 그걸 반영해서 좀 세입에 좀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 말씀 좀 몇 가지 드리면 그 공공산후조리원은 26년도에 지금 예산액은 그리 크지가 않아요. 이게 25년도에 예산 잡았던 것들이 2월 돼서 지금 그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제 내년 26년 본 예산으로 리모델링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럼 그게 언제 완료돼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저희가 볼 때는 26년 말쯤에 완료될 것 같고요. 정식 오픈은 27년 초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초? 27년 초에 이제 오픈할 수 있습니다. 27년 초. 그럼 저기가 좀 오래 걸리네요. 리모델링 그 기간이. 네, 이제 26년 본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있고요. 그 후에 이제 공정들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26년 말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요 스마트 도시과의 빅데이터 분석 해갖고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 용역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신 거라. 네, 저희가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관계 부서의 그 의견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한 6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과업을 잡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그 특성을 분석해서 어떤 정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반도체 유의 장비에 대한 공공기종 활용에 대한 그 분석 부분, 그리고 농업생태원에 대한 방문 추이나 이런 소비 패턴에 따라서 어떤 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그 저희 그 모든 행정의 그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되는 이제 생활 서비스 인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그 과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요 액수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연 단위로 그냥 요 예산만 가지고 일단은 그 말씀드렸던 과업이 다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회성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1억 5,600으로? 그러니까 좀 고민은 좀 되네. 이 빅데이터 뭐 이렇게 활용 분석 추진 용역이 요 정도의 예산으로 과연 그 실현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럼 용역은 지금 언제쯤 발주할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발주 예정이고요. 그 저희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그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올해는 없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간 이제 해왔던 부분으로 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주어진 예산 속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목적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건 좀 평가 속에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으면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나 좀 모범적인 곳들은 어떻게 예산 편성에서 용역하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이거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마을 공동체는 조금씩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마을 공동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 현재 좀 상대적으로 여건이 점점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좀 예산을 배정해서 마을 공동체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좀 이 담당하는 부서가 그 역할에 좀 충실할 수 있는 부서에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같은 성격의 조직 단위에서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혼재돼 있을 때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종목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을 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미래 전략과 우리 반도체 AI학과 기업 투자과 스마트 도시과 도시 철도과 이런 곳들이 이제 성격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선도 사업이나 뭐 시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참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의욕과 저기를 가지고 좀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쨌든 평택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이제 산업인데 이런 그 기업들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과들에서 뭐 첨단이나 어떤 미래 산업으로 해서 뭐 AI 반도체나 또 기업 투자가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 거고 또 미래에 어찌됐든 첨단 뭐 교통도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과라든가 미래에 우리에 맞는 철도망 구축 뭐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미래 도시 전략국들이 편성되어지는 부분들이라 사실은 저는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분은 성과가 생각보다 미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어쨌든 투자, 미래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해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 평택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에 투자할 거냐. 거기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들도 있을 테고 또는 하나는 좀 위험 부담을 갖고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들이 좀 진행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아까 뭐 최진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들을 어느 부서보다 평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과연 어떤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나타냈고 그게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간과했다든가 또는 어떤 것들의 주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개선하고 반영하고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느 그 국보다 사실은 중요한 곳이 미래도시 전략국이다 이런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한 것들에 우리 평택시의 미래 도시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뭐 527억 정도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들도 꼼꼼히 좀 책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만 사업 우리 설명서 가지고 많이는 질의 안 했고요. 우리 그 미래 전략 사업 추진 그래갖고 미래 전략과 사업 명세서 198페이지 보면 그 2026년 공모직 비서 채용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판상인데 그러면 공모직 비서가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 비서 인건비로 해놨던데. 현재는 지금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저희 그 국이 상시화됐기 때문에 한시기구에서는 상시기구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무직으로 좀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미래 국제학교 때문에 198페이지 명세서 보면 그 외국 교육기관 설립 법률 검토로해서 작년에도 한 8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도 8천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이 법률 검토에 대한 예산을 하고 총 계획하는 사업비는 얼마예요? 연도별로? 지금 이제 그 금년에 추가 추경에도 이제 법률 자문비를 더 확보했던 부분은 이제 이번 이제 계약 협상 과정에 있어서 계약 협상에 대한 법률 자문비가 소요돼서 이제 추경을 확보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가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률 자문 건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이 이게 지금 예산으로 대보면 이 뭐 국제학교에 대한 예산을 중장기 투자 계획에는 뭐 한 600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나 시비가 그렇게 6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를 우리가 확보해서 건물을 져서 거기다가 무상의 임대를 주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은 여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비용까지 따지면 거의 2,6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학교 개교 목표이긴 하지만 28년도 8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6년도, 27년도 2년 8개월 만에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학교의 건립은 언제부터 착공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 이제 계약 단계에서 목표 연도에 대한 논의도 이제 학교하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또 그동안 진행이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목표 연도에 대한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봐서는 착공이 가능한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 아니 27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학교에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에 그럼 그 설계라는 게 진행되고 논의되고 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뭐 이렇게 2, 3개월, 뭐 4, 5개월에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실제 설계가 끝나도 그 설계를 가지고 보완하고 검토하고 확정 짓는 데까지 가는 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좀 시일이 걸리는데 뭐 그거를 뭐 그쪽에다가 뭐 그 설계 업체를 한다든가 뭐 다른 어떤 내부적 협약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평택도시공사가 기본 설계를 할 때 학교의 의견들을
담아서 반영을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의견을 반영할 거고요. 또 상세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하여튼 두 가지 이제 쟁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국제학교를 공공의 기관이 과연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에 있는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일정하게 이렇게 세금을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또 판단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데 물론 이게 계약 협상을 통해서 뭐 법률 검토도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계약에 따른 유권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해석한 거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라든가 또는 나중에 이게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다른 또 법률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들도 본의 아니게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자꾸 양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한 검토 그리고 그 속에서 진행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쪽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위원장님. 네. 네, 최준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유승용 의원님 말씀 주시던 것에 보태서 궁금한 것이 국제 학교가 이제 뭐 학교 선정은 됐고 근데 이게 허가권자가 이제 승인권자가 경기도 교육청이잖아요. 교육감인데 허가를 최종 이제 그 승인을 받고 설계에 들어갈 것인지 승인이 안 됐더라도 일단은 설계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게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 계획까지 다 담아서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승인된 대로 건축이 구축됐는지를 도교육청에서 확인해서 이제 최종 인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지금 마스터 플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설립준비단의 도시공사의 건축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지금 근데 그 절차상은 그런데 네네. 이게 그 유승용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의 교육 철학 그리고 지금 교육감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거의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고 교육 철학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교육감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 수월성 교육이나 이 교육 개방 문제로 바라보고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와 현황과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데 일단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해서 서류를 꾸려서 같이 내야지 승인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때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걸로 해서 그 절차를 계속 밟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뭐냐면 설립 계획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개략적인 계획을 담습니다. 운영 계획하고 네. 같이.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26년 상반기 중에는 인가 서류를 좀 완료할 거고 네. 저희가 그 인가 대략적인 것을 제출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승인을 해주면 네네. 이 정도의 계획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이제 승인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네.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설립준비단에서 도교육청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서 지출이 되면 6개월 이내로는 승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님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 청정 수소 시험 평가 사업 명세서 201페이지인데 이 사업이 꽤 커요. 총 사업비가 480억인데 국도 12 사업인데 이게 사업 기간이 26년 12월인데 지금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조정 예정 27년 7월로 변경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절차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하고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7개월 연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은 언제 해요, 이건? 지금 금년까지 설계가 끝났고요. 사업자 선정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6년 요구액 35억이 예산이 배정이 되면 공사 착공을 한다는 얘기세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저희가 13억이고 네, 도비가 22억인데 도비는 지금 이제 26년도에 건축비로 필요한 시비 부담액을 전액 이 본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40억 정도는 다음 추경에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27년도 7월 달에 조성이 예정돼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부에서 지금 이제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 장비 구입비 300억 중에서 214억을 이번에 이제 전액 그 반영을 26년도에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중에서 장비동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구축이 완료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사업비 40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예산 상황이나 또 뭐 다른 부서들하고의 뭐 이런 것 속에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 다 예산을 확보 못해서 뭐 8개월치를 본 예산에 올렸다, 뭐 6개월치를 올렸다, 뭐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좀 질의를 이제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제가 이제 지금 각 국마다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려요. 그 이유는 사업이 이제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보다는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는 사업도 있고 또 늘 하긴 하는데 이제 연례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뭐 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연례적인 반복 행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서 그래도 여기는 그런 역할들을 산업과 또 미래 도시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 세울 때 외국 교육기관 지원이면 교육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을 건 줄 알았는데 사업 분류를 보면 이 분야를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국제학교가 이제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자체는 이제 교육부서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 분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요.
개교하기 전까지 지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 행정 분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이 총 사업비가 대략 600억 잡았어요. 근데 26년도에 10억. 이거 아직 안 세운 거죠? 지금 일부 26년도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학교하고의 협상에 따라서 이제 이 중장기 계획보다 조금 더 확보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240억 5년 동안 계획된 240억 중에 10억, 50억 이건 설계비인가요? 90억까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개교 전까지 그 교사들 이제 설립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 학교 측에다가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럼 설계는 도시공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설계비는 지급하진 않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29년도에 45억 세운 거는 우리가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 설립 그러니까 개교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교사들을 사전에 선발을 해서 교육하는 교육 훈련비, 그다음에 학생을 사전에 모집하기 위한 활동비, 그리고 건물 외에 이제 책걸상이라든가 교구라든가 뭐 과학실을 꾸민다든가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90억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매년 29년도 30년도에 45억 잡아놓은 건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그 협약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총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에 설명드리고 그쪽에도 이제 제시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매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어림잡아 이렇게 이제 잡았지만 그때 사업 진행 상황이나 필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이 것을 지급할 때는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의회에 이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잡은 거는 좀 가안으로 저희가 좀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판단해 봤을 때는 45억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학교에 지급해 주기로 한 총액은 저희가 이제 변동이 없는데 매년 그때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로 봤을 때는 향후에 360억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29년도부터 매년 45억씩 10년간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짜신 거잖아요. 이제 개교한 이후에는 학교 운영상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게 지금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5억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상에 우리가 발생하는 결손이 발생하면 어느 범주까지 몇 프로까지 이 기준은 뭐예요? 지금 이제 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반드시 적자분만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지금 이 학교를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 분교를 확대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되게 보면 되게 협상의 그 폭이나 예산 비용의 폭은 너무 넓어서 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상이 돼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이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정도 선이지 않겠느냐, 45억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게 뭐 갑자기 뭐 100억이 된다든가 뭐 90억이 된다든가 이러면 그 또 다른 사실은 문제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총액에 대해서는 600억 정도로 확정해서 지금
그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차별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하느냐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 미래 전략과 중장기 계획 그 중에 174페이지 보면 뭐 브레인시티 뭐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수소 생산 시설 그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수소 도시 조성 사업 청정 수소 시험 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 뭐 이게 다 중장기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투자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정 수소 시험 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26년도까지는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근데 27년도에 향후 투자, 즉 사업 설명서에 나온 거는 향후에 104억을 우리가 12로 투자해야 되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없어. 그럼 그거는 어떤 달라진 게 있나요? 근데 명세서가 최근 명세서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11월에 작성을 하니까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네. 확인이 네, 당초 이제 중장기 계획 그리고 저희 이 사업 계획은 26년에 이제 종료하는 걸로 맞추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해서 중장기도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요. 예산 상황이나 또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27년 7월까지 이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26년에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요게 27년까지 늘어지면서 요게 두 개의 연도로 예산이 좀 배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찌됐든 그렇게 됐다면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네, 조정이 필요한 그건 조정을 좀 그러니까 뭐 제가 이 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장기 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좀 꼼꼼히들 검토하셔서 그건 뭐 미래 전략가만이 아니라 좀 하셔서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고 사업 기간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은 사업 기간을 늘리고 예산 투입이 되는 연도가 달라졌으면 그에 따라서 현실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미래 전략가만이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하나 또 예를 들면 그래요. 뭐 2차 전지 양극재인데 중장기 계획에는 26년도에 21억 6,7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우리 예산서에. 그럼 이건 뭐 추경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 12 부담은 이제 5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 12 부담은 그 마지막 연도까지 저희가 이제 부담을 하면 되니까 이제 27년도에는 이 저희가 시비로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데 상황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이게 한 12억 받아야 되잖아 올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는 건 아니고 기업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는 요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매칭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철도과 그 중장기 투자 계획 보면은 GTX-A 평택 연장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2,640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30년도 여기에 투자 저기로 보면 향후 투자액은 이게 30년도에 완료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산 이 세운 게 2030년이면 완료되는 거라서 장기 투자 그 집행 예산을 편성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안이죠? 저희 당초 목표 연도는 2028년도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지제 공공택지지고 그 광역교통계획에 이 사업비를 담아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에서 광역 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26년 말이나 27년 초 정도 될 거라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나 이거는 저희가 중기계획에 설계비를 12로 일단 태웠고요. 나머지는 다
광역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 33억은 26년도 본 예산에 세웠어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아, 요거는. 근데 사업의 속도에 봤을 때 이 33억을 지금 설계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은 어떤 거죠? 이제 일단은 설계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공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주고, 근데 공단 측에서 원래는 1년 내에 끝나겠다 해서 59억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영역 기간을 15개월로 하고 저희가 이제 33억만 일단 먼저 주고 27년도에 나머지 그 26억은 그때 이제 그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액수가 크네요. 기본 사업. 네, 이게 뭐 설계비서부터 금액이 뭐 이제 전체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 해당되는 지자체가 좀 공동으로 해서 동시에 발주해서 하면 훨씬 더 절감될 수도 있을 거고 통일성을 기할 수도 있을 텐데. A는 저희만 있는 거고요. C가 지금 이제 6개 지자체가 해당되는 건데 C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안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 간 협의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에는 그것도 15억을 세우는 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자체 간 분담해서 설계비나 뭐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저희가 계산은 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도시철도과도 그런 변경된 사업에 따라서 현실성에 맞게끔 사업 이 중장기 계획은 좀 조정할 부분들은 좀 조정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마트 도시과 또 아까 뭐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 있는 부분은 대략 뭐 말씀을 들은 부분이라. 근데 이 도시철도과네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은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고 27년도에는 33억 하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평택역 그 서부역 뒤쪽에 노을맞이 길인데요. 설계까지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해야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쪽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그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저희가 이제 27년도에 그거를 한전하고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년도에 한전이 지중화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후 분쟁 조정 센터에서 그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층간 소음 교육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그 주민 참여자인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이후 분쟁 그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받으신 분들이 일단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아이들이 뛰놀다가 또 어른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차라리 교육을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납부되는 게 아니라 그날
했을 때 강사료나 그 진행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상세하게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보면은 명세서 21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각 그 주민협의체마다 25만 원을 11개소에 주는 건가요? 그 개수당 한 300 정도씩에서 11개소에 그렇죠. 300 정도 주는데 이 예산을 주로 언제 줘요? 연초에 저희가 연초에? 예. 근데 연초에 주지 않고 한 3월 되거나 이러면 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결산을 받는 것까진 좋아요. 결산은 결산이고 새해 예산은 새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결위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초부터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주세요. 조속한 집행을 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하고 하도록 25년도 하겠습니다. 예. 결산은 네. 결산대로 받으셔서 뭐 서로 구분할 부분은 하면 되는 거지. 꼭 결산을 받고 나서 예산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지대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